지금 개념 촬영을 할 건데 지금 오늘 부득이하게 태풍 때문에 표방이 있잖아. 찍어서 바로 보내줄 테니까 꼭 오늘 중으로 다 보고 자세요. 선생님이 조회수 확인할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알았어요. 유리함수가 없어요. 자, 유리함수는 말 그대로 y는 유리식인 거야. 근데 그 유리식 중에 이 유리식이 분모가 1차. x에 하나 1차씩 꼬라지를 공부를 하는 게 유리식의 핵심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반비례 함수는 일단 첫 번째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x가 증가하면 y값도 감소하고 x가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쉽게는 파란색 잘 안 보이겠네.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을 또 봤더니 치역은 y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이해가죠? 또한 이 그래프가 x분의 1의 그래프인데 요거 내용을 표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이걸 간단하게만 봐. 그 다음에 y는 x분의 빼기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걸 배웠어. 우리는 여기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게,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서 k가 양수냐 음수냐니까, k가 음수면 1, 4, 3, 4 방향으로 뻗어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1, 4, 3, 4로 뻗어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 2, 4, 4, 방향으로 뻗어가는 그래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가 뭐가 될 수 있냐면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x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x축에 대해서 n만큼, y축에 대해서 n만큼을 평행 이동하게 되면 저 그래프는 x 대신에 x 빼기 m 대입할 거고, k 그대로 있고 n이 남게 되지. 이걸 우리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함수가 조금 더 쉬워. 얘들아,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할만할 거야. 무리함수까지 최대한 해볼 건데 최대한 많이 좀 나가보자. y는 x 빼기 m분의 k 더하기 n의 꼬라지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음식기는 이 그래프들을 요 x분의 1의 형태에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듯 2, 4, 4, 4로 뻗어가는 상태에 x분의 빼기 1인 상태에서 평행 이동이 되든 어쨌든 평행 이동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y는 x 빼기 1분의 4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x를 1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이렇게 1을 하나 잡을 거고, 쌤이 y를 3을 하나 이렇게 잡을 거예요. 즉 x축과 y축이 이제 정근선이라고 불리는 거 아직 정리 안 했는데, 그놈이 평행 이동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4니까 양수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린지는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이 놈을 좀 살펴볼 거야.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을 살펴보자. 정의역은 x가 m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은 얘가 0이 되지 못하는 거니까 n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지. n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대칭이라는 놈이 존재. 아니면 정근선을 먼저 해볼까? 정근선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정근선이야 이거.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는 선이다.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는 선이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정근선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선에서 정근선 얘가 정근선이 되는 거지. 이 시기하고 이 시기가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는 얘는 x-1이고 얘도 y-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맞아 안 맞아? 아 그럼 결국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가? x=n 요는 0이 되지 못하니까 치역에서 정역이 되지 못하고 치역이 되지 못하는 놈이 정근선과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x=m이라는 직선과 y=n이라는 직선이 바로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는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역과 치역이 결국 정근선과 관련이 있는 거지. 정근선이 x=n이면 정역은 x=n이 아닌 실수전체. 정근선이 y=n이면 치역은 y가 n이 아닌 실수전체. 사실상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정근선이야. 선생님 개인적으로. 알겠죠? 정근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정근선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대칭이 있어. 대칭. 대칭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을 수 있다. 선대칭은 어떤 선에서 대칭이냐 하면 이 그래프 이쪽으로 와봐. 요 y=x분의 빼기 x분의 1이라는 놈은 y=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어. 요 놈의 그래프가 돼도 대칭이 될 거고 이 그래프가 되더라도 대칭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충분히. 왜냐하면 x와 y를 바꿔치기 해도 똑같은 형태가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 x와 y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놈뿐만이 아니라 요 놈에 대해서도 대칭을 확인할 수 있다. y= 빼기 x에 대해서도 선대칭이 됨을 확인할 수 있거든.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됐어. 당연히 선대칭 직선도 평행 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y=x라는 놈이 또는 y= 빼기 x라는 놈이 y+풀마 x가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해서 n만큼 y축에 대해서 n만큼은 평행 이동하게 될 거 아니야. 결국 y는 풀마 x 빼기 n 더하기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는 거야. 중요한 부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아.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그리고 한 점 정근선의 교점. 요놈아가 정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거든. 요놈아를 우리는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를 텐데 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돼. 이 직선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면서 얼마? 1,3을 지나는 거죠. 요즘 1,3이니까 x 빼기 1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이면서 1,3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지? 그 다음에 점대칭으로 가보자. 점대칭 또 이쪽으로 와봐. 이 점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두 직선 다. 그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확인할 수 있어. 그럼 그 0,0이 1,3으로 이동하는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n,n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 n,n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는 거. 이 대칭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결국 다 정근선의 결정과 관련이 있잖아. 이걸 우리는 유리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유리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y는 x-4분의 빼기 3 빼기 2가 있다고 쳐볼게. 얘 정의역은 원래는 집합교로 써야 되겠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가 4가 아닌 실수 전체를 다 원소로 가지는 거고 치 역도 마찬가지로 집합교로 표현하면 y가 되고 y가 뭐가 아닌? 마이너스 2가 아니겠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 전체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정근선은 뭐가 되느냐? 정근선은 x는 이꼴 4 y는 이꼴 빼기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죠? 선대칭을 찾아볼까? 선대칭을 찾아보면 4, 빼기 2를 지나면서 풀말에 x 빼기 4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 지금 두 개의 직선이 나오지. 점대칭 찾아볼까? 점대칭은 4, 빼기 2에 대해서 점대칭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정역, 치역, 정근선, 선대칭, 점대칭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x축, y축 x 이꼴 4, 정근선 y 이꼴 마이너스 2, 정근선 얘가 빼기 3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원래는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 0을 넣으면 음수가 나오네, 그치? 음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납득합니까? 차근차근 일시 스탑, 일시 정기 눌러놓고 정리를 좀 해봐.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본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뭐 유형 5와 유형 6을 좀 풀어볼게. 여러분들 정지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선생님은 정리를 할 시간을 안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5를 가보자. 유형 5를 보면 다음 가로 안에 당함수인 것은 다 분수함수인 것은 뭐 분수함수 이렇게 정리를 하래. 1번 볼게. y는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 분수함수죠. 분모에 x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지. 2번에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1. 자, 여러분들 분모에 숫자가 있다고 분수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즉, 분수함수가 되려면 전 시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문자가 존재해야지만이 분수함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잘 찍어야 되는데. 소리가 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되고, 유형 6으로 보자. 유형 6으로 가볼게. 정형을 구해보라라고 돼 있어. 1번. y는 2x분의 1이라는 놈을 봅시다. 자, y는 2x분의 1의 정역은 분모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 원래 집합표 써야 되는데 이게 약식으로 표현을 할게. 치역은 뭐가 되느냐? 얘가 0이 되지 못하잖아. y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역과 치역을 구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이해가죠? 근데 5번을 좀 볼게. 5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분수함수랑은 좀 다른 분모가 2차가 되는 꼬라지잖아. x제곱 플러스 3분의 2x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얘도 분수함수이네. 분수함수인데 얘가 0이 되는 놈이 없지. 따라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유리함수 유형 7을 보면 유형 7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 하면 2번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당연히 이 식기는 정근선이 x 이퀄 0과 y 이퀄 0이 정근선이 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3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고 이슈? 여기 참고로 좀 정리를 하나 더 해주면 y는 x분의 k 입장에서 첫 번째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서부터 멀어지느냐? 원점 0,0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하얀색이 y는 꼴 x분의 1의 그래프라면 x분의 2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왜냐면 1 대입해봐 2가 되고 1 대입하면 1이 되니까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그래프잖아. 무슨 말인지 가셨죠? 충분히 깜짝이 될 거고요. 이해가요? 근데 얘를 이제 평행이던 그래프도 우리가 찾아봐야 돼. 다른 그래프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유형 8로 가보자. 유형 8은 뭐냐? 유형 8에 3번하고 그려볼게. 빼기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을 평행이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자 그러면 x-3분의 마이너스를 위에 어디로 치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가죠? 어렵지 않아. 정근선을 구해보잖아. 정근선을 구해보면 x는 3, y는 마이너스 2가 되면 확인할 수 있고 k값은 마이너스 2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정근선을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래프의 축을 잘 정리해봐. x는 3이 이렇게 찍힐 거니까 축을 약간 왼쪽으로 그리면 되는 거고 y 정근선이 빼기니까 얘를 살짝 위에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게 빼기 2가 되고 있는 거고 k값이 음수니까 그래프는 요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x 절편을 잘 봐야 돼. x에 0을 넣으면 얼마야? 음수네. x에 0을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0을 넣었을 때 빼기 3분의 5가 되면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봐. 나머지 5, 6, 7, 8 전부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자.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이 잘 돼야 돼. 12번을 보러 갈 텐데 잠깐만. 자, 계속 진행합니다. 자, 12번을 볼 거야.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던 그래프의 식이다. 필요값을 찾아라. 너무 쉬운 거지. x 빼기 4분의 1 더하기 5라는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으로 5만큼을 평행이던 그래프일 거니까 필요값이 다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질 거고 13번도 마찬가지고 아무 다 찾아져. 14번도 정의역, 치역 찾는 거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다 할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16번으로 갑니다. 조금 쉽습니다.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아. Q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래프가 x 정근선은 x는 꼴 1이라고 되어 있고 y 정근선은 y는 꼴 2라고 되어 있는 거야. 당연히 P값은 얼마? 1일 거고 Q값은 얼마?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잘 봤더니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이 점의 좌표가 1이라고 주어졌다고. 이 점의 좌표는 0,1을 지나는 거지. 자, P는 얼마? 1. X정근선, Y정근선, Q는
2라는 걸 찾았으니 y는 x-1분의 k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누구를 지나느냐? 0,1을 지나고 있잖니. 0,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0,1을 대입하면 y 좌표는 1, x 좌표는 0을 대입하면 k 값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 값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k 값과 p 값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오케이?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유리함수의 일반형으로 가보자. 유리함수의 일반형. 자,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뭐냐면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플러스 d의 꼬라지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를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어. 어떤 조건이 붙냐? 일단 a는 0이 되면 안 돼. 자, 그럼 첫 번째. 왜 a는 0이 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해보자. a가 0이면 거꾸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볼까? y는 b분의 cx 플러스 d가 되잖니? 만약에 c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1차 함수가 되거나 c가 0이면 상수함수가 되니까 1차 또는 상수함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네. 분수함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리고 and a분의 c의 비율과 b분의 d의 비율이 같지 않다. 이걸 보통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게 돼. 찍찍 곱하면 ab-bc의 빼기가 0이 아니다라고 바꿀 수 있지? 여기 곱한 놈과 여기 곱한 놈이 같지 않은 거니까 빼면 0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외우기를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이유를 보면 알아. 두 번째. 왜 a분의 c와 b분의 d가 같지 않아야 되느냐를 먼저 해볼 건데 거꾸로 a분의 c와 b분의 d가 같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줄 보자. 그럼 a분의 c가 b분의 d랑 같다라고 넣어놨을 때 이 놈을 내가 알파라고 가정해볼게. 아니 t라고 가정해보자. t. 그럼 c는 뭐가 되느냐? at가 되고 d는 bt가 되겠네. C는 AT, D는 BT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 요 놈을 어디에 대입해 볼 거냐면 선생님이 요 함수에 대입해 볼게.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봐. Y는 빠빠빠에 A는 그대로 두고 B도 그대로 두고 C 대신에 AT 대입하고 D 대신에 BT 대입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야. 근데 이걸 T로 묶어낼 수 있는 거 보이죠? T로 묶어내면 ax 더하기 b가 되버리네. 그럼 ax 더하기 b가 약분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상수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y는 3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놈은 1이 되어버려서 무슨 얘기 하죠? 상수함수 꼬라지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니까 유리함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야. 생각보다 요놈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데 잘 정리를 해놓길 바랍니다. 저 일반형이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얘가 유리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y는 x 플러스 4분의 3x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어.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이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그래프에 관련된 점근선이나 그 다음에 또는 정역치역에 관련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워. 그럼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되느냐? 일반형은 이 놈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앞에서 배웠던 이놈은 뭐야? x-p분의 k 더하기 q의 꼬라지로 바꿔줘야지만이 점근선과 그래프의 k의 부호에 따라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일단 정선을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x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해놓고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4를 곱하세요. 여기까지 갑니까? 3 곱하기 4, 12가 빼기 10이 되려면 빼기 21을 해야 같아지는 거지. 여기까지 가. 그러면 얘분의 얘 꼬라지로 바꾸면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2에 플러스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표준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x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4, y의 점근선은 3, k는 마이너스 22가 되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x 점근선은 마이너스 4, y 점근선은 3, k가 마이너스 22니까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느낌만. 원래 이게 위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까지 가셨죠. 자, 어떻게 바꾸는지 납득까? 근데 자, 이거를 좀 잘 보면 좀 빠른 팁을 쌤이 설명해 줄게. 잘 봐. 결국에 이 3이라는 거는 요 뒤에 나오는 플러스 3이라는 건 요 x의 개수비야. x의 개수비가 뿅 해서 y 점근선으로 나오는 거고, 요 마이너스 22라는 놈 잘 봤더니 여기에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 y는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우리 빨리 구할 수 있다. x분의 빼기 3x는 빼기 3을 적어놓고 x가 분모가 0이 되는 2를 대입하는 거야. 이따가 2를 대입하면 k가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x 빼기 2분의 빼기 1 빼기 3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자, 다시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x에다 대입하라고. 그러면 k 값이 나온다. x의 개수의 비가 y의 점근선이 된다. 왜냐?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2분의 빼기 3으로 묶어냅니다. 묶어내고 나면 여기에 분모의 식을 적습니다. 플러스 6이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결국 너분의 너분의 너의 모양으로 바꾸면 x-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한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형 10에 있는 17번을 전부 다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수가 있었고, y는 2x 3분의 3x 5라는 게 있다고 쳐보자. 조심해. x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3은 달라지지 않아. 그쵸?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2x 빼기 3이 되긴 되겠지만 x 빼기 2분의 3으로 바꿔야 돼. 원래는 2분의 3으로 나눠서 풀어도 돼. 이렇게 x 빼기 2분의 3분의 2분의 3x 빼기 2분의 5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누세요. 거기에 분모가 0이 되는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지. 얘가 k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면 k값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등장할 텐데, 그 k값이 정확하게 x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의 분자의 값이 k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x 정근선은 x는 이꼴 2분의 3, y는 2분의 3,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잘 정리를 해놓자.
그러면 유형 10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 될 거야. 이해 가셨죠? 18번에 관련된 내용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풀면 되는데 한두 개 더 풀어줄게. 여기 지우겠습니다. 정리한 사람은 일시 정리했다가 정리하세요. 그럼 이게 원래 3시간짜리 수업에 쉬는 시간 해서 쭉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한 시간까지 해서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18번 86페이지를 봅시다. 18번 보면 자, 18번에 1번 볼게. 1번 x-1분의 2x-3이다. 다시 한번 풀어보자. 자, 분모가 1 되는가? x의 개수는 2. 그럼 x-1분의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x의 개수비가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셨죠? 그럼 결국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는 놈이 돼서 x 정근선은 1, y 정근선은 2,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그치?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샬라쿵 바라바라박 빠빠빠. 자, x 정근선은 1이 되고 있죠. 빠빠빠. 이렇게 그렸을 때처럼 y꼴 정근선 y꼴 2가 되겠죠. 찍으세요. k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뻗어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충분히 납득할 거고 다른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걸 풀어볼까요? 4번 보자. y는 x-2분의 5 빼기 2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도 똑같아. x의 개수비 마이너스 2를 뒤로 보내세요. 그쵸? 플러스 x 빼기 2분의 분모가 0이 되는 2를 대입하면 1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어렵지 않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정근선은 2, y 정근선은 마이너스 2, k 값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x 정근선 빠빠빠 2, y 정근선 빼기 2 빠빠빠. k가 1이니까 그래프는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뻗어가야 되겠지? 그에 의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져야 돼. 얘가 정근선의 교점이 되고 있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유형 11을 봅니다.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요. 이 놈을 식을 ab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 뭐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주어지기를 자, x축, y축이 있는데 x 정근선은 1, y 정근선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미 원점을 지나나요?